집에서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바쁜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샤워하다가 자기 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 이거 사업으로 하면 진짜 되지 않을까?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알아요. 디자인이 됐든 요리가 됐든 영상이 됐든 사람 만나는 게 됐든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 멈춥니다. 돈만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이 말 속으로 몇 번 해보셨어요? 저도 제 주변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딱 하나, 돈.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또 내일 하지. 또 나중에 하지. 근데요, 올해 정부가 창업에 쏟는 돈이 3조 4,645억 원입니다. 사업 수만 508개. 사업자 등록 없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돈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짚을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세요. 이거 청년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30대 후반인데, 나는 40대인데, 50대인데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물론 청년 창업사관학교처럼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는 트랙이 있긴 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처럼 청년에게 특화된 융자 상품도 있고요. 근데 핵심 사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나이를 안 봐요.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대도, 40대도, 50대도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면 유리한 지점도 있어요. 심사위원이 보는 항목 중에 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가 있거든요. 16년,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한다? 이건 심사위원 입장에서 엄청 강력한 설득 포인트가 됩니다. 나이는 핸디캡이 아니라 커리어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업종도 되나?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요. IT나 기술 스타트업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업종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물론 일부 업종은 제외되긴 합니다. 유흥 업종이라든가 사행성 업종 같은 건 안 돼요. 근데 그거 빼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제 가죽 공방 됩니다. 반려동물 맞춤 사료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됩니다. 우리 동네 로컬 투어 기획 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됩니다. 푸드트럭 이것도 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가게나 점포형 창업을 정부가 밀어주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돼? 하는 것들이 의외로 다 됩니다. 핵심은 업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풀려는 문제가 뭐고 그걸 왜 내가 풀 수 있는가? 이 논리가 서면 업종은 크게 안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직 뭘 창업할지도 정확히 안 정했는데 그래도 되나?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창업 교육, 멘토링, 보육 프로그램들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요리를 잘하는데 이걸 사업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단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이 완성된 사람만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508개 사업 안에는 아이디어 정리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 스케일업, 심지어 폐업 후 재도전까지 단계별로 트랙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막연하다 싶으면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상태를 위한 루트가 있다는 걸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생긴 돈이냐?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은행에서 창업자금 빌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 빌리려고 시도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담보 있으세요? 매출 실적 있으세요? 신용등급 몇이세요? 질문 3개만에 끝나요. 안 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갚을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이자가 붙고 못 갚으면 담보를 가져갑니다. 당연한 구조죠. 근데 정부는요, 합격만 하면 돈을 줍니다. 안 갚아도 돼요. 이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사업들이 전부 이 구조입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시제품 만드는 돈, 마케팅 비용, 인건비까지 나라가 대줘요. 물론 정부에도 빌려주는 돈이 있긴 해요.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융자가 있고 담보가 없을 때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 돈은 크게 세 종류예요.
안 갚는 보조금, 저금리로 갚는 융자, 담보 대신 서주는 보증. 오늘 영상에서 집중할 건 첫 번째, 합격만 하면 그냥 주는 보조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나라가 왜 이 돈을 그냥 줄까요? 세금인데? 한 가지 오해부터 깨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아닙니다. 이건 투자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초기 창업은 위험이 크고 담보도 없고 매출 실적도 없으니까 은행이 안 빌려줘요. 투자자도 너무 이르다면서 피하고요.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OEC도 이 구간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고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면 민간이 돈을 안 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이 씨앗이 나무가 되면 열매도 열리고 그늘도 생기고 옆에 다른 나무도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씨앗 단계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게. 대신 나무가 되면 열매의 일부는 세금으로 돌려줘. 실제로 이런 겁니다. 창업자가 성공하면 매출이 생기잖아요. 매출이 생기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늘어나고요. 사람을 뽑으면 고용보험과 소득도 늘어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의 세금과 고용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는 10개 중 9개가 미미해도 한 개가 크게 터지면 고용과 세금과 산업 생태계로 전부 회수되는 구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투자랑 완전히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라 성과로 갚는 돈이에요. 정부는 한 명의 창업자를 돕는 게 아니라 고용과 세수를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라가 그냥 주는 건 아니구나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어요. 이 돈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무나 못 받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선물이 아니라 조건부 사업비예요. 일단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제품, 마케팅, 인건비, 지식재산권. 항목별로 딱 쓰게 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결과물까지 전부 증빙해야 돼요. 중간 점검에서 진행이 안 되면 감액이나 중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이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는 기본이고 제재 부과금이 최대 5배까지 갈 수 있어요. 합격만 하면 끝이 아니라 합격한 뒤가 진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원금은 아이디어 경쟁이 아닙니다. 증거 경쟁이에요.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봅니다. 문제와 해결이 한 문장으로 명확한가?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가? 경력이든 기술이든 현장 경험이든 연결이 되는가? 수요 증거가 있는가? 고객 인터뷰든 사전 예약이든 파일럿 결과든 돈 쓰는 계획이 집행 가능한 형태인가? 리스크를 미리 인정하고 우회로가 있는가? 이번 지원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가? 이 6가지. 이걸 갖춘 사람은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도 서류 단계에서 걸러져요.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나라 돈을 줘도 되는 근거가 뭐지? 그 근거가 바로 증거입니다. 경쟁률도 봐야 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 5.5대1, 초기 창업 패키지 9.1대1, 테마형인 로컬 크리에이터는 140명 모집에 3,096명이 지원해서 22대1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서류평가, 발표평가, 심층평가까지 다단계를 거치는 구조라서 한 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막막하죠? 나 같은 초보가 이걸 어떻게 뚫어? 솔직히 혼자 하면 진짜 힘듭니다. 공고를 열어보면 용어부터 외계어고 사업계획서 양식에 예산 편성 기준에 집행 증빙 방식까지 처음 보는 사람이 혼자 해독하려면 3일이면 멘붕이 와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미 도와주는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지금부터 이 5명만 기억하세요. 이 순서대로 만나면 하늘의 별 따기가 게임 규칙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조력자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초보를 위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하는 질문이 3개 있어요. 저는 예비 창업자인데 지원 가능한 사업 3개만 추천해 주세요. 제 업종과 지역이면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지금 시즌에 열리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이 3가지만 물어보세요. 혼자서 K-스타트에 들어가서 508개 사업을 뒤지는 것보다 100배 빠릅니다. 방향 잡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아직 뭘 할지 안 정했다고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1357에 전화하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템이 확정 안 됐어도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첫 전화 한 통이 508개의 미로를 정리해주는 셈이에요. 근데 방향만 잡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조력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여기가 초보한테 거의 치트키예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같은 전문 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 나한테 맞는지도 여기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얻어와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아이템의 리스크 3개. 심사위원이 반드시 물어볼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지원 트랙 2개에서 3개. 마지막으로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집행 항목 정리. 여기서 나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원스톱 센터는 청년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40대가 가도 되고 50대가 가도 돼요. 퇴직 후에 자기 경력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분들도 여기서 상담받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데 가도 되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나이를 보는 곳이 아니라 아이템을 보는 곳이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원스톱 센터의 진짜 가치는 내 아이템을 심사위원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혼자 쓰면 내 꿈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기를 거치면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서로 바뀝니다. 같은 아이디어인데 포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들고 싶어요. 이건 꿈이에요. 근데 원스톱 센터를 거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 중이고 기존 제품의 70%가 수입산인데 국내산 원료 기반 맞춤형 간식에 대한 수요가 사전 설문 결과 이만큼 확인됐고 시제품 제작 후 파일럿 판매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같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하나 더 들어볼게요. 부모님 세대가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꿈이에요. 근데 원스톱 센터를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었고 이 중 디지털 소외를 경험한 비율이 얼마나 되고 기존 교육은 일회성에 너무 복잡해서 탈락률이 높은데 1:1 반복 방문 교육 모델로 파일럿 수강생 20명 중 재등록률이 몇 %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정부가 밀고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이랑도 맞물리거든요. 심사위원 입장에서 점수 안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영상 편집을 잘하는데 이걸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혼자 쓰면 꿈이에요. 근데 원스톱 센터를 거치면요. 소상공인의 87%가 영상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기존 제작업체는 건당 수백만 원이라 진입 장벽이 높고 소상공인 특화 저비용 월 구독 패키지 모델을 설계했고 실제로 동네 카페 3곳에 테스트 납품한 결과 재계약률이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잘하는 기술이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변환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방향도 잡았고 언어도 바꿨어요. 근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세 번째 조력자, 창업보육센터, 지역창업센터, 대학 캠퍼스타운 같은 보육기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초보 창업자의 가장 큰 적은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미루기와 방향 상실입니다. 혼자 하면 미루고
포기하고 어디까지 했는지도 까먹어요. 보육기관은 이걸 일정과 피드백으로 강제해 줍니다. 입주 공간도 제공되고 멘토링도 붙고 서류 피드백도 반강제로 받게 돼요. 혼자 방에서 끙끙대는 거랑 옆에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보육기관의 숨은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입주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랑 비슷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정보도 나누고 서로 서류도 봐주고 발표 연습도 같이 하게 돼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에 시설, 공간, 보육 카테고리로 공고가 올라오니까 체크해두세요. 네 번째 조력자, 선배 창업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론이 아니라 어디서 망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선배 창업가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해요. MV는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검증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돈보다 증빙이 더 어렵다. 발표평가에서 심사위원이 보는 건 리스크 관리다. 이 세 마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공고문 어디에도 안 써 있거든요. 실제로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선배 창업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뢰를 제거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육기관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앞서 말한 원스톱 센터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종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선배 창업가를 만나면 이런 업종도 지원금 받아서 된 사례가 있어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놀랄 겁니다. 수제 맥주, 로컬 여행 기획, 반려식물 구독 서비스,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 1인 출판, 전통공예 현대화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IT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 여기서 깨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력자, 전문가 4인방.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변호사. 초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전문가를 쓰는 이유는 지원금 붙이기가 아니에요. 받은 뒤에 안 터지게 막는 거예요. 세무사는 거래 구조랑 증빙, 세금 리스크를 잡아줘요. 변리사는 상표나 특허, 쉽게 말해 내가 만든 걸 지키는 장치를 걸어주고요. 노무사는 인건비나 고용 관련해서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설계해주고, 변호사는 계약이나 지분, 공동 창업 분쟁을 예방해줍니다. 증빙 하나 잘못하면 환수, 계약 하나 잘못하면 분쟁, 이런 걸 사후에 처리하려면 돈도 시간도 몇 배로 들어요. 미리 막는 게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전문가 상담을 아까 말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료 전문가 쓸 필요 없어요. 무료부터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5명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5명을 만나는 순서 자체가 루트예요. 1357로 방향을 잡고 원스톱 센터에서 언어를 바꾸고 보육기관에서 같이 뛰면서 증거를 만들고 선배한테 지뢰 체크를 받고 전문가한테 법적 안전장치를 겁니다. 이 동선을 탄 사람과 안 탄 사람, 그 차이가 경쟁률 9대1을 뚫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처음 아이디어, 같은 열정인데 루트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5명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는 건가? 나는 지금 백수인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취준생일 수도 있고 퇴사하고 쉬고 있을 수도 있고 경력이 끊긴 상태일 수도 있죠. 40대에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거고 50대에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나라 돈을 달라고 손 내미는 게 좀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보는 건 전업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에요.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에 창업 준비한다는 사람이랑 지금 시간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실행력 있어 보일까요? 오히려 직장인이 야간에 창업 준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올인할 수 있나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있다는 건
무기가 됩니다. 고객 인터뷰를 직접 뛸 수 있어요. MVP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전부 기록해서 서류에 담을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증거, 그걸 만들 시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MVP가 뭐냐고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기능만 담은 시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한테 직접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수제 간식을 만든다면 포장도 예쁘게 다 갖출 필요 없어요. 시식 샘플 10개 만들어서 주변 반려동물 카페에 가져다 주고 반응을 받는 것. 그게 MVP예요. 이걸 했다는 기록이 서류에 들어가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뛰는 사람이구나 하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상태냐가 아니에요. 증거를 얼마나 쌓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대학 재학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로 MV를 준비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지식재산권까지 확보한 사례가 있어요. 직장 커리어를 바꿔서 본인이 잘하는 분야로 창업한 사례도 있고요. 폐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로 다시 일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재도전을 위한 트랙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실패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증거로 바꿨을 뿐이에요. 20대든 50대든 IT든 공예든 푸드든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그림, 그게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하나만 경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조력자를 찾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합격시켜드립니다. 심사위원 라인이 있습니다. 서류만 주시면 알아서 합니다. 지원금 현금화해드립니다. 이 4가지 말 하나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끝내세요. 돌아서세요. 지원금은 공고 원문이 법이에요. 증빙과 집행이 핵심이고 부정수급에 연루되면 환수에 제재에 향후 참여 제한까지 갑니다. 한번 걸리면 다음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해요. 합격을 약속하는 사람은 가짜고 약점을 먼저 때려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기가 약하니까 이걸 보강하자. 이 항목은 심사위원이 반드시 물어볼 거다. 이 예산 구조는 집행이 안 되니까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말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합격률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고 원문을 반드시 직접 읽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석해주든 원문이 진실입니다. 원문에 평가 항목이 있고 배점이 있고 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요. 그게 게임의 룰북이에요. 룰북을 안 읽고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정부 지원금은 공짜다 아니라 증거로 따는 정책 투자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만 정부는 합격하면 그냥 줘요. 대신 아이디어가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둘, 나이 상관없고 업종도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이템이 확정 안 됐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기술, 그 자체가 자격입니다. 셋, 혼자 하면 힘들지만 이미 무료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1357 콜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보육기관, 선배 창업가, 전문가 이 5명의 조력자를 순서대로 만나면 경쟁률 9대1도 게임 규칙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셨으면 이 3가지만 바로 실행해 보세요. 1357에 전화해서 나한테 맞는 사업 3개 받아오기. 원스톱 지원센터 예약해서 리스크 3개랑 예산 항목 점검받기.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장에 적어보기. 아이템이 정해져 있으면 고객 인터뷰 10개를 해보고 아직 안 정해져 있으면 그 한 장이 출발점이 됩니다. 지원금의 언어는 꿈이 아니라 증거예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돈만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그 돈 나라가 준비해 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업종이 특이해서 아직 뭘 할지 안 정해서 이런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이유가 아니라 착각이에요. 루트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제 편의점이 옆에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금 붙는 사업계획서 딱 한 페이지 구조로 돌아올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